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 또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운대 지역 고교생 감염자의 학교 친구 2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고 깜깜이 감염 사례도 한 건 추가됐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중 2명은 189번 해운대 고교생 확진 환자와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방역당국이 189번 환자의 같은 반 학생들과 밀접 접촉자 100여 명을 먼저 검사했는데 2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부산시는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반 및 밀접하게 접촉한 11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로 191번, 193번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189, 191, 193번 확진자는 같은 학년이며 또 다른 추가 확진 환자 1명은 사하구 평생교육기관 183번 환자의 남편인데 이 남성은 선박 수리공으로 지난달 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183번 환자가 선박 수리공인 배우자로부터 먼저 감염된 뒤 평생교육기관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8월 11일 재검을 실시하여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190번 환자분이 부경보건고등학교 성인반 집단 유행의 감염원으로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나머지 1명은 북구에 사는 70대 남성인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발생한 확진 환자 4명은 주소지가 중구와 해운대구, 북구, 사하구로 동시다발 형태를 보여 코로나가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노래 연습장, PC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뒤섞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전자명부나 QR코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PC방에는 이제 전자명부가 있었지만 전자명부 같은 경우에 비회원인 경우는 이제 회원을 번호만 있고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래방도 마찬가지로 일부 QR코드를 응용하고 있었으나 이 QR코드 명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기 위해선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대적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음식점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민주당 시의원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자 통합당 부산시당이 성추행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영상이 공개되자 긴급히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민주당 A 시의원이 음식점 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더니 은근슬쩍 팔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번엔 일행과 계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자연스레 여직원 어깨로 손이 올라갑니다. A 시의원이 직원 격려차 어깨를 2번 두드렸을 뿐이다라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통합당이 추가로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자신이 어떤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그 시의원은 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던 민주당 부산시당은 영상이 공개되자 곧바로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에 가장 높은 징계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불간정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하겠다. 우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같은 당 시의원까지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내린 제명 결정이지만 A 시의원은 당정만 잃게 됐지 시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당의 결정과는 별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시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엄중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윤리위는 최고 의원직 박탈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70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동서간 지역별, 아파트 단지별 초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은주 기자입니다.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산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으로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710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조정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격의 조절을 받는 부분은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계속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최고 5억 2천만 원에 팔렸던 집값이 710 대책 발표 이후 떨어진 데다 최근에는 거래마저 실종됐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좀 규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옛날 가격이 있다 보니까 또 가격을 안 낮추고 이래 되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안 되면서 710 대책 한 달여 부산의 아파트 값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서 지역 간 주요 아파트 단지 간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해운대구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49% 상승하는 등 이른바 해수동의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영도구는 보합세, 중, 서구, 기장구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고 강서, 사구구 등도 소폭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일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는 달리 부산의 전세 시장은 710 대책 이후 5주 연속 비교적 안정세입니다. 전문가들은 9월부터 부산에서도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역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시켜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1면입니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질에 이어 생태계 조사 부분까지 허위로 작성됐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 조사를 맡은 연구소가 현장 조사를 몇 차례 누락하고 동식물 분포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저대교 연내 착공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시는 조류 조사의 경우 제3기관에 맡겨 내년 3월 이후 2단기 구간 착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면 조한면 기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 동네병원의 70%가 휴진 신고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집단 휴진은 지난 7일과 다르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는 동네 병원의 집단 휴진으로 불편이 클 수 있어 휴진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에 부산을 4차 산업혁명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기술거래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머릿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매겨 투자를 유치하는 플랫폼을 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사업 3단계 건물에 건설하는 방안인데요. 3단계 건물에는 또 핀테크와 블록체인 사무 공간이 집중되는 만큼 기술 거래소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중증 장애 노인에게 부산시가 한시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시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중증 장애인으로 부산에는 현재 3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부산시는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증 장애인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8월 중순이 돼서야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부산 중구의 한낮 기온이 31.2도, 금정구는 무려 34도 가까이 오르며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남부 대부분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올라서며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은 맑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지방은 청명한 하늘 아래 낮 동안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고요.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대야로 밤새 후덥지근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6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32도, 양산과 울산은 34도, 내륙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강복절이자 말복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에 도로 파임, 이른바 포토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000개가 넘는데 계속된 비로 복구 작업이 어려웠던 탓에 이제야 본격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도로, 아스팔트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그 위를 차들이 그대로 내달립니다. 포토홀이 생긴 곳에 복구팀이 투입돼 서둘러 보수 작업을 벌입니다. 바로 아래 도로에선 포토홀 여러 개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구멍이 난 곳마다 아스콘을 부어 아스팔트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모래까지 한 번 더 덮습니다. 도로가 노후화된 데다 최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많은 양의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돼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누더기 도로가 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우로 발견 즉시 응급 조치도 어려웠던 상황. 비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콘을 깔고 거기에 이제 흙을 뿌려가지고 굳게 만들고 긴급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구의 도로에서는 폭 1m, 길이 4m의 포토홀이 발생해 주변이 통제됐고 사구에선 높이와 길이가 1m에 달하는 땅 꺼짐 현상, 싱크홀까지 생겨 달리던 차량이 빠져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시가 집계한 포토홀 수는 587개.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3차로 이하 도로의 포토홀까지 더한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2,000곳이 넘습니다. 부산시는 아스콘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도로 재포장을 하는 등 본격적인 도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마을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은 농산물들은 복구를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폭우로 마을 주택 절반이 물에 잠긴 합천군 건태마을.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젖은 가전제품을 집 밖으로 꺼내 물로 씻은 뒤 쓸만한 것들을 다시 분류합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일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았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더럽다거나 힘들다는 말씀 한 번도 없이 어쨌든 오늘 안에 자기가 배정받은 가구에 최대한 정리를 하고 도와드리고 가야 된다는. 북이 무너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찬 창녕군 이방면에는 세탁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가지며 이불을 세탁해 건조까지 마친 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세탁물이 지금 거의 다 젖어갖고 왔어요. 네, 냄새도 좀 사실은 좀 나고 어쨌든 오늘 세탁을 깨끗하게 해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갖고 가시면 수해 입으신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농경지 피해 복구는 시작조차 못한 곳이 많습니다. 논에는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고 거센 물살에 엿가락처럼 휘어진 비닐하우스가 며칠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제 곧 모종을 심어야 할 시기인데 이대로 가다간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비닐이 찢어진 거는 다 벗겨내야 되고 또 철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굽었다든지 이런 거는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작업이 도저히 우리 민간인으로 봐가지고는 작업을 해낼 그런 엄두가 안 나서.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와 무더위도 복구 작업을 더디게 하면서 이재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북구 만덕동의 한 사찰 진입로에서 SUV 차량이 4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SUV 차량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중 곡각 지점에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비리 의혹을 신고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양산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무단으로 들어간 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 이외에도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다며 크게 소리치고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도 감염자 행세를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와의 사직 홈 경기에서 9대2로 완패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로 나선 에드리안 샘슨이 1회와 2회 NC 타선에 난타를 당하며 6점을 내준 뒤 곧바로 강판됐고 이후 개투진이 호투하며 4회 말 2점을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6연승 뒤 8월 들어 첫 패배를 당한 롯데는 KT와 승차 없이 승률에 앞서며 6위를 유지했고 5위 기아를 반게임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늘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 원정 맞대결을 갖습니다. 공수의 조직력이 무너지며 최근 3연패를 당한 뒤 부산은 전력을 가다듬고 연패 탈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즌 9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은 6위 성남과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중위권 도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부산은 지난 6월 성남과의 첫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겨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여름 휴가 기간 부산 지역 유통가에는 캠핑과 골프, 홈스테이 관련 상품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롯데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전체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골프 상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아웃도어 상품이 3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 매출도 40%나 늘었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골프와 캠핑을 즐기거나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바로 형사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음식점은 1차 경고 없이 바로 형사고발하고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어 피서철을 맞아 이번 주말 7개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취식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